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국도화학이고요. 국도화학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도화학뿐만 아니라 많은 화학주는 중국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경기가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에폭시 시장에 조금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에폭시 시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 시장이 어디가 강점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폭시 시장은 이제 건설업에 조금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건설업은 현재 인도가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중국에 대한 기사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중국 증시 부양책에 의해서 대부분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런 증시가 지속적으로 빠짐으로써 중국 정부가 약 430조 원에 해당하는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넘어서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도 0.5포인트를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불릴 수 있는 LPR 또한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번 분기 안에,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현재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부양책들로 인해서 현재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해 종합지수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4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하면서 2,900선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900 살짝 밑이 2,800 후반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이제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지만, 이 돈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할 거냐, 그리고 현재 상업 생산 지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표는 이제 차이신 PMI고, 이거는 그냥 PMI 표입니다. 일단 뭐 차이신 PMI라고 하면은 조금 그냥 제조업 PMI랑 살짝 다르죠. 제조업 PMI는 이제 국유나 대기업에 대한 해당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차이신 같은 경우는 민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제 PMI 지수인 거죠. 이제 이런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중국의 채광 경기를 방영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신 PMI 지수를 보게 된다면 이제 현재 저번 달에는 이제 50.8포인트로 지난달보다 이제 0.1포인트 상승을 했다. 12월 달에 이제 50.8포인트였으니까는 11월 달에는 50.7포인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중소기업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뚜렷한 상승치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런 차이진 PMI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일반 이제 중국 제조업 경기 PMI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50포인트 밑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PMI에서 이제 50이 기준이 되죠. 이 50 위로 조금 상승하게 되면은 경기가 괜찮다. 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의 PMI를 잠깐만 돌아보자면 지난 4월부터 이제 8월 달까지 50 밑을 밑돌다가 9월에는 다시 50포인트를 살짝 넘겼죠. 하지만 10월 달, 11월 달 연달아서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이 12월 달 역시 마찬가지로 50 밑에 위치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된 이제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런 증시 부양책을 통해서 거대한 자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24년도 1월 31일 날에 이런 차이신 PMI와 제조업 PMI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국의 증시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증시 부양책이 단순히 돈만 많이 투입해서 어떤 상해 지수나 여러 이제 상품들이 올라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1월 31일 이런 PMI 지수 발표를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발표를 통해서 어떤 이제 상황을 취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인도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에폭시에서 강점을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에폭시는 건설업에 쓰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설 시장이 조금 핫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인디아 컨스트럭션 마켓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이런 인디안 컨스트럭션 인스트리 리뷰를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9.6% 선장할 거다. 즉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인도의 건설 시장이 9.6%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2027년에는 연평균 5.9%가 성장한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 이제 인도의 건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증가에 더불어서 이 많은 인도의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대도시에 몰리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 주택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집중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어떤 페인트나 이런 생활용품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철도, 도로 분야가 현재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의 건설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또 건설 시장에 필요한 에폭시를 국도화학이 조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국도학은 이미 인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 23년도에는 조금 좋지 않았지만 24년도에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 시장도 꽤 크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부동산이 약간 조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지금 현재 내놓은 중국의 지은 증시 부양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이제 소비와 산업 생산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하기 중국 시장에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은 이제 막 초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떤 증시에 대한 게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슈는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고요. 일단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국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인 이제 35,500원을 찍고 반등이 왔다가 이제 60평선이자 저항선 부근인 이제 42,500원 부근에서 다시 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며칠 동안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왔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반등들은 이제 국도화학만 왔었던 게 아니죠. 국도화학을 비롯한 이제 최근 많은 화학주가 이제 같은 기간 동안 반등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차트적으로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국도화 같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이제 그것보다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실제로 실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화학 업종에 대한 이제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 경기가 살아나도 옛날만큼 수혜를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 중국의 자금률 상승 때문인데 그것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고요. 그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멈추기로 하고 일단 차트로서 설명하게 된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20평선과 60평선이 이격도를 벌리게 되면서 현재 이제 수렴을 이격도를 벌리면서 모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부분에서는 횡보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횡보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박스 쳐놓은 곳 있잖아요. 이런 박스 쳐놓은 곳에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저점이 있죠. 35,500원 부분. 이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이제 모이게 되면은 60평선과 20평선, 단기평선이 모이다가 한번 탁 깨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죠. 그리고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120평선 부근까지 한번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재 120평선이 45,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0평선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 43,000원 부근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은 여기서의 잘 바닥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이제 20평선을 돌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120평선까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이런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잘 만들어 주다가 이 37,000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황이고 37,000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학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슈나 이제 차트에 주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국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